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LLC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오. 네, 미국의 LLC가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이 법인한테. 그러니까 주식회사죠. 아이고. 예,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LLC의 장점들, 뭐 스텝업이라든지, 네, 네. 그 이중과세가 아닌 어떤 뭐 네. 그 패스트루의 그런 형식이라든지 네. 이런 장점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네.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개인이 LLC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좀 더 권하는 편입니다. 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네. 그 아담 회계사님이 네. 그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네. 미국에다가 LLC를 설립을 할 때 예. 해외 현지 법인에 관련해 가지고 서류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에서 LLC 안 만들고 미국에다가 한국에서 직접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다. 네. 그럼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더 훨씬 더 절차가 간단해요. 네. 간단하고 사후 보고의 그런 절차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웬만하면은 해외 현지 법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네. 그 첫째로 그 LLC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 골고루 누릴 수가 있고 네. 네. 두 번째로 내가 LLC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LLC에서 나에게 급여를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급여를 책정하게 되면은 네. 내가 근로소득을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미국의 세법상 근로소득을 보고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IRA라든지 401k라든지 우리 그동안 많이 다뤘었던 연금들. 예,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가능해지고 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데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그 효율이 뭐 300%, 500%막 초반에는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는 해외 현지 법인으로 LLC를 만들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죄송한데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겼어요. 일단 집이 급하니까 집 먼저 사놓고 나중에 LLC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선 뭐 집이 중요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담 회계사님한테 좀 제가 질문을 드릴 때 LLC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시고자 할 때 이제 거주하시고자 하는 먼저 이제 미국의 51개 주인가요? 네. 51개 주 중에 주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지 이제 저희가 50개 주네요. 50개 주 중에서 네. 이제 거주하시고자 하는 주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그 주에 맞는 이제 서류 요강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립 절차가 들어갑니다. 먼저 주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아리클 오브 오거니제이션이 있고요. 네. 저희가 먼저 주정부에 저희가 먼저 설립 절차를 신청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2주나 3주 정도 소요 시간이 있고 나서 주의 설립이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저희가 연방에 이제 저희가 이런 LLC를 설립하고자 한다고 하는 이제 EIN 넘버,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법인 번호죠. 미국 네. 법인 번호. 네. 그 법인 번호를 이제 저희가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법인을 받고 나면은 이제 LLC 내부적으로 어떤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네. 그 서류를 준비해 놨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미국 회계사가 이제 담당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좀 기술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설립 절차는 사실은 뭐 저희 회계사들이 담당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요즘은 또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도 그런 대행 업무를 많이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이제 업무들이 많고 이제 서비스를 해주시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네. 한 가지 조금 드리고 싶은 제가 말씀은 네. 이 LLC는 설립 자체의 목적을 좀 두기보다는 네. 설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다? 네, LLC는 설계를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설계가 아까 이상은 회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나중에 증여나 상속,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거주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어떤 모든 이제 목적에 네.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도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세금 보고를 직접 해줄 회계사들이 설계를 처음에 해야 그렇죠. 그 목적성에 맞게 설계가 될 거고, 그리고 매년 저희가 세금 보고를 이제 올바르고 더 정확하게
네.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처음에 설립의 목적을 두시기보다는 네. 설계로 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좀 미국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회계사들한테 맡기시는 게 네, 네. 좋을 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무작정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어떻게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 보고를 할, 이 세무 보고를 담당해 주실 회계사랑 직접 상담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까 주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주에 살아야 될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살지 않는 주에서도 해놓고 사는 건 다른 주에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뭐 굳이 거주와 어떤 이제 법인 설립의 이제 주가 같으면 좋겠지만 네. 뭐 달라도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고요. 아, 네. 요즘 한국에서 많이 미국으로 오실 때 아무래도 미국은 주마다 세법이 다르고 네. 세율도 다르고 네.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절세의 목적을 두신다고 하면 네. 미국에는 여러 이제 주소득세가 없는 네. 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애정하시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정말 높고요. 그렇죠. 현재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정도 되고 있어서 와. 많이 높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있는 조지아주는 네. 한 4%, 5% 조금 안 되는 네, 그런 네. 좀 저렴한 주도 있지만 네. 아예 없는 주, 뭐 네. 텍사스나 뭐 네바다, 네. 뭐 이런 테네시 이런 네. 주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주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만약 거주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이 맞다고 하시면은 네. 그런 주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그 65세 이상이 되면은 또 소득세를 안 내는 맞아요. 그러한 규정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나이 생각 고려까지 함께 하시면은 네. 근데 그런 가이드를 다 이제 회계사님이 직접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상담을 오시고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부터 어떤 미국으로 이주 계획까지 저희가 컨설팅 해드릴 때 네.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LLC를 만드는 아까 가족법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LLC 주인을 그럼 이제 CEO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정해야 될 텐데 네. 보통 아버지가 되면 그 CEO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네, 네. 미국 내의 세법보다는 한국의 세법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LLC를 설립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내시는 분이, 아, 네. 만약에 아버님이라고 하시면은, 그런데 그 LLC의 주주가 자녀분들이라면, 네, 네. 그러면 한국에서 볼 때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는 증여거든요. 네. 돈은 아버님이 냈는데 그 LLC의 주주는 자녀분들이더라. 네. 그러면 그건 증여죠. 네, 네. 그럼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한국에서는 증여세가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녀분들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는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면서 네. 어머님이 여기 와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머님 이름으로 만드는 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네. 돈을 보낸 사람이 그 지분을 많이 가지는 거가 타당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모님하고 돈을 보내시는 분하고 자녀분들 사이에 어떤 융자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돈을 빌려주고 네. 그리고 원금 이자를 매년 받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지분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네. 그 지분을 그냥 몇 대 몇으로 하자. 내가 50% 우리 와이프가 50% 이렇게 하자라고 네. 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세금상의 세금의 효과를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네. 특히나 한국의 세법과 미국의 세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미리 상담을 받고 네. 진행하시는 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신분 문제예요. 그렇죠. 네, 미국으로 오게 되면은 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영주권도 없고 미국 시민권도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네. 미국 내에서 증여 상속을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은 미국의 영주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실거주도 필요합니다. 아. 예, 소득세는 영주권만 받으면 미국에다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지만 네. 증여상속세에 대해서 15million이라고 하는 증여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네. 실거주가 필요해요. 오. 실거주라고 하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집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실거주 요건을 만족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일단 영주권이 필수인 거죠. 네.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미국에다가 내가 실거주할 생각은 없지만 네. 미국에다가 건물을 그냥 사겠다. 그럴 때도 LLC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외국인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엔티티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엔티티가 C 코퍼레이션도 있고 LLC도 있고, 네. 네. 뭐 개인적으로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세법상의 고려를 했을 때 네. 가장 유리한 게 LLC다. 네. LLC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정착하시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시작은 LLC로 시작을 하는 거가 절대적으로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국 내의 체류 신분과는 별 관계는 일단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거를 증여 상속하실 시점에 가서는 아마 영주권이 필요하실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설립 대행 업체 아까 김 회계사님 얘기하셨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업체들이 요즘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대행 업체들이 해주는 거하고 정식으로 공인받은 공인 회계사들이 해주는 거하고 차이가 뭐 많이 나는 건가요? 어떤 뭐 특별한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립 자체에 목적을 두시고자 하면은 네. 그런 업체분들도 당연히 설립 절차를 이제 해주실 거고 네. 저희도 똑같은 절차로 해서 설립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그 후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 후가 이제 문제인 거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LLC의 장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분 구조를 가지고 나중에 뭐 지분이 변경이 된다던가 네. 또 증여 상속이 일어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또 부동산 취득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어떤 투자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있을 그런 가능성을 조금 고려해 봤을 때는 네. 네. 계속 지속적인 전문가들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네. 아무래도 미국의 법인을 만드셨는데 미국 현지에 있는 회계사들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네. 한국에 있는 어떤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좀 이제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가정해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또 그리고 설립 목적을만 이제 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서비스를 주실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이 매년 세금 보고를 해오고 네. 전문적으로 LLC를 설립하고 또 이제 관리를 해오던 회계사들이 이제 거치는 손길보다는 네. 조금 더 아무래도 조금 미스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사실은 있긴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은 예. 그 미국에서 IRS 통계상 네. 그 법인이 세금 보고를 하는 거를 통계를 그 저희가 접해본 적이 있는데 아, 네. 그게 이제 C 코퍼레이션 대 S 코퍼레이션 대 LLC의 비율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평균 통계입니다. 네, 네. C 코퍼레이션이 전체의 10% 정도 되고요. S 코퍼레이션이 50%. 아직까지는 제일 많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LLC 파트너십이 4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많이 늘어났어요. 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역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대 4 정도로 S 코퍼레이션 대 LLC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한인 회계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한인 회계사 협회라든지 아니면 여기 조지아의 한인 회계사 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다수가 S 코퍼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아마도 S 코퍼레이션 대 LLC의 비중이 아마 뭐 한 90대 10? 뭐 그 정도 한인 사회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어느 쪽이 더 더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그만큼 LLC만을 전문적으로 해왔었던 회계 사를 찾는 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네. 내에서도 이번 미국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다 S 코퍼레이션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영주권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되고 네. 하는 것이니까 미국에다가 설립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LLC와 C 코퍼레이션을 많이들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데 네. 처음에는 LLC라고 해가지고 셋업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C 코퍼레이션을 만들었더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LLC를 운영하고 그 세금 보고를 하는 과정을 네. 많은 한인 회계사님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C 코퍼레이션으로 돼가지고
그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LLC 어떤 그런 뭐 세법상의 상관 그렇다고 C코퍼레이션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자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본인의 어떤 부호 창출 목적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LLC가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LLC 좋다라는 건 좀 알겠는데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 이 돈 보낼 때도 잘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네. 막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그 LLC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이지만 법인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LLC에서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미 세금을 다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그 LLC에서 내가 돈을 가지고 왔건 안 가지고 왔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뭐 10만 불을 벌었는데 네. 그 10만 불이 LLC의 은행 어카운트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집으로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나는 10만 불을 세금 보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LLC가 10만 불을 벌었는데 네. 근데 내가 집으로 20만 불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거기 은행에 캐시가 있으면 그럴 수가 있죠. 네. 20만 불을 갖고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 20만 불에 대해서 세금 보고 하는 거다? 한국이 그러니까 법인은 원래 그러니까.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LLC가 10만 불을 벌었으면은 내가 집으로 가져간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나는 10만 불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차피 10만 불을 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네. 그 보고한 돈을 한국으로 송금을 한다든지 네. 여기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쓴다든지 그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쓴다고 그래가지고 세금이 더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한국으로 그걸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세금이 또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전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LLC를 한국에 있는 국세청에서 LLC를 법인으로 봐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으면 그건 배당금이다라고 간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의 국세청에서도 LLC를 패스트로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그런 분들 세금 보고를 하다 보면 한국의 세무사님들이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시니까 이제 네.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금, 그 LLC로부터 받았다는 걸 배당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송금하는 것도 배당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송금하는 거는 자유로워요.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는 어떤가요? 예, 한국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LLC를 설립을 해가지고 LLC로 돈을 송금을 했다. 네. 그럼 그 자본금이죠. 네. 자본금이니까 그건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투자를 한 거니까 네.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돈을 좀 송금할 때가 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인에 내가 돈이 좀 더 두 번째 뭐 부동산 하나 더 사겠다 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 얼마든지 추가로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세금 내는 게 아니죠. 네. 단지 네. 보고만 하면 됩니다. 네. 네, 그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IRS에 매년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하는 게 좀 복잡한가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송금이라는 거하고 해외 직접 투자하고 저희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차이가 있나요?